매각기일에 매각불허가 해달라는 것을 매각에 대한 이의라고 합니다. 매각에 대한 이의는 이의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매각 절차의 이해관계인입니다. 매각 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514페이지 보세요. 자,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뭡니까? 압류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분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압류 채권자라고 했습니다. 압류 채권자가 누구예요? 압류 채권자가 누굽니까? 채권자 중에서 특히 이 사람은 압류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누구를 압류 채권자라고 부릅니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압류 채권자라고 한다 그랬죠? 왜요?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개시 결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효력이 생긴다고요? 압류 효력이 생긴다고.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효력이 생기게 만든 채권자, 이런 사람들을 압류 채권자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압류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분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배당 요구 채권자, 이런 사람 당연히 이해관계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자 및 소유자, 당연히 이해관계인이죠. 경매 절차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잖아. 세 번째 뭡니까?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이 권리자,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권리자들,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어떤 등기부에 나타나는 채권자들, 이런 사람들 모두 이해관계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부동산 이해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등기부에 나타났지만 난 이거 이해관계냐? 누구예요? 임차인이죠.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 이런 사람들은 이해관계인이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매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자기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을 구하는 그 외의 매수 신고인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보세요. 매각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그 지금까지 경매 절차 이해관계 말고 또 누구? A.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자기에게 매각 허가할 것을 구하며, 매각 허가를 구하는 그 외의 매수인. 자, 어떻습니까? B가 있다 말고 A에게 매각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한테 매각 허가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 B도 이해관계인이다 이겁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B가 차순위 입찰자가 A에게 매각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한테 매각 허가해야 됩니다. 라고 다투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요, 보증을 찾아오면 안 됩니다. 요새는 뭐라고 했습니까? A가 최고가 매수신고이다 라고 한다면 A의 보증금만 보관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그 자리에서 봉투째 바로 돌려준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내가 매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게 되면 보증금 찾아오면 안 돼. 보증금 찾아오면은 나는 더 이상 이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따라서 보증금을 찾아온 사람은 매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낙찰 받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집행관이 잘못해가지고 A를 낙찰자로 정했어. 그럼 내가 다퉈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매각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내려고 하게 되면 보증금은 찾아오면 안 돼. 보증금은 내비두고 와야 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언제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나중에 공유 지분의 경매에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에 자, 다른 공유자들은 그것을 내가 우선 매수하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유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 모든 다른 공유자가 다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매수권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우선 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선 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했어. 집행관이 그걸 모르고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했네? 라고 하면서 최고가 입찰처럼 나를 차순위로 밀어버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여기서 보증금 찾아오면 안 돼. 보증금 찾아오게 되면 다툴 수가 없어요. 보증금은 내비두고 와야 됩니다. 내비두고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매각에 대한 이의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매각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 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낙찰자로 돼야 되는데 억울하게 낙찰자가 안 돼서 그럼 다퉈야 되잖아. 근데 매각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 줄 아냐 이 말이야.
그럼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부탁하면 될 거냐? 안 돼. 그 사람들도 변호사하고 법무사도 어떻든지 간에 이 사람 경매에 대해서 알아야 돼. 경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매각에 대한 이의 같은 걸 제기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럼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된다. 교수님, 제가 낙찰 받아야 되는데 억울하게 내가 낙찰자로 당했습니다. 그럼 내가 매각에 대한 이의 신청서 작성해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내면 돼.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보증금을 찾아왔어. 보증금을 찾아왔으면 더 이상 이해관계는 아니야. 따라서 내가 다투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증금은 찾아오지 말고 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찾아오고 난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어도 못 도와드려. 매각에 대한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보증은 반환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자, 거기 보세요. 514페이지. 자,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찾으셨습니까? 여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자기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을 구하는 그 외의 매수 신고인을 포함한다. 라고 했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줄. 자기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매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 신고인은 매수 신고를 할 때에 제공한 보증을 찾아가지 않아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보증을 찾아가지 않아야.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여기다. 보증을 찾아가지 않아야. 보증을 찾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매각에 대한 이의는 일반적으로 말로, 매각 결정일에 말로 할 수 있습니다만 대개 매각에 대한 이의 신청서라고 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매각에 대한 이의입니다. 매각에 대한 이의. 매각에 대한 이의는 첫 번째, 사유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정하고 있는 7가지 사유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 사유 외에 다른 사유로는 매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보세요. 1호 사유부터 1호 사유, 강제 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호,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매수신고를 한 때에, 제4호,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 또는 그 최고가 매수인을 내서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자, 제108조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각호 가운데 어느 하에 해당되는 때, 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5호 사유 보세요. 최저 매각가격 결정, 일괄 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 물건 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입니다. 조문을 잘 읽어보세요. 5호 사유와 6호 사유가 제일 중요한 사유입니다. 제일 많은 사유고요. 5호 사유 보세요. 최저 매각가격 결정, 일괄 매각 결정 또는 매각 물건 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중대한 흠이 있을 때가 공통분모지? 네. 다시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최저 매각가격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일괄 매각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에,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이해가셨습니까? 각각의 중대한 흠이 있을 때가 공통분모고 각각 경우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6호 사유입니다.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 진행 중에 밝혀진 때, 이건 공통분모가 경매 절차 진행 중에 밝혀진 때입니다. 어떤 사실이 경매 절차 진행 중에 밝혀진 때, 어떤 사실이 밝혀진 때냐라고 하게 되면 뭐요?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됐다는 사실이 경매 절차 진행 중에 밝혀진 때, 또는 뭐요? 두 번째 뭐요?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 진행 중에 밝혀진 때. 이해가셨습니까? 아, 이거 국어 실력에 관한 문제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7호 사에 경매 절차에 그 밖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이럴 때 이 7가지 사유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만이 매각에 대한 이의, 즉 매각 불허가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바로 하나하나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유 이외의 사유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매각에 대한 이의를 하고자 하는 나에게 뭔가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 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고 잘못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하여 내가 매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는 뒤에서 여기서 나에게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7페이지로 갑니다. 구체적 고찰. 첫 번째, 매각 불허가 사유, 매각에 대한 이의 사유,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 언제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강제 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이겁니다. 강제 집행을 허가할 수 없을 때 이겁니다. 이런 거예요. 얘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경매 신청 요건이 잘못된 거야. 경매 개시 결정하면 안 되는데 법원에서 받아준 거야. 이런 일은 잘 없을 겁니다만 그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직권으로 매각 불허를 해야 되는 경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을 때,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요전에 여러분 한 거 기억나십니까? 보세요. 지금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1억 가지고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얘가 자 1억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승소 확정 판결을 집행권으로 하여 법원에다가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매 개시 이후에 채무자인 갑이 1억 원을 변제한다라고 하더라도 강제 경매의 기초는 이 승소 확정 판결이죠. 승소 확정 판결의 효력을 실효시키지 않는 한 강제 경매를 취소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승소 확정 판결의 효력을 실효시키기 위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뭐 한다고요? 청구 이해소를 제기한단 말입니다. 청구 이해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경매 절차 그대로 진행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법원에다 청구 이해소를 제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경매 절차를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서를 낸단 말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게 되면 경매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되지. 자, 지금 여기서 A가 최고가 매수인고로 여기서 최고가 매수인고로 얘가 되었습니다. 6월 10일에. 그 다음에 봤더니 여기서 갑이 있단 말고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어. 그럼 어떻습니까? A에게. 이게 집행정지가 되는 거지. 집행정지가 되는 거니까 A에게 매각 허가를 하면 됩니까? 매각 허가하면 안 되지. 매각 허가하면 안 되잖아. 집행정지가 됐으니까 매각 불허가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서 경매 절차가 이런 겁니다. 나중에 A가 여기서 낙찰 받았는데 경매가 나중에 취하되거나 취소됐어. 그러면 더 이상 경매가 없어졌으니까 이거는 이 경매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제일 많은 게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을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럼 을이 경매를 신청하고 이게 병, 정, 무 이런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채무자의 소유자에게 경매 개시업권을 송달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이해관계들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외에 나머지 이해관계에게도 매각길이 언제다, 매각 결정일이 언제다는 걸 통지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진행했어. 진행해가지고 봤는데 법원에서 보니까 얘들에 대하여 통지를 안 한 거야, 지금까지. 통지를 안 했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된 거야. 그럼 지금까지 절차가 좀 잘못된 절차가 통지가 안 된 절차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각을 불허가 하고 이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다시 해가지고 1회1처럼 해가지고 1억으로 다시 시작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강제 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흔치 않은 얘기입니다. 이거 뭡니까? 법원에서 뭐 잘못했다는 얘기죠. 요전에 보게 되면 한 법원 경매 5개에서 실시된 경매가 통째로 다 매각 불허가 된 적이 있어요. 그 경매 5개 계장과 그 직원들이 잘못 진행해가 지금까지 절차를 전부 잘못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알게 된 거야. 그 모두 이게 매각길이 변경되고 매각 불허가 되고 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띨팡하게 절차를 잘못 진행하지 않는 한 이런 경우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잘 생기지 않는데 주로 이게 매각 불허가 되는 게 경매 절차가 나중에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취소되거나 취하되는 경우 이때는 매각 허가 결정하면 허가 결정하면 안 되고 이때 여기서 매각에 대한 이의 사유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입니다. 여기서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경제적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수할 능력이 없다. 자,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죠? 그런 능력이 없죠?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가 미성년자야. 여러분 자녀가 스스로 경매절 참가해서 낙찰받았다. 이거 뭡니까? 매각 불허지?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게 된다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런 겁니다. 또 매수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채무자는 경매절 참가해서 낙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 또 보세요. 이전 경매 절차에 낙찰자가 대금 미납해서 재매각 절차로 되는 경우에 전 낙찰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죠.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겁니다. 자, 경매 절차의 농지 경매의 경우에는 매각 결정일까지 농취증을 작성하여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하고 그때까지 농취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지 못하면 그럼 뭡니까?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매각 불허간단 말입니다. 원래는 매각 불허한다라는 얘기는 너에게는 이거 못 팔겠다 이 말이죠. 매각 불허가는 건 너한테는 못 팔겠다라고 하니까 내가 살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못 팔겠다고 한 거니까 그럼 내가 낸 보증금은 돌려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농지의 경우에서는 예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특별 매각 조건을 붙여서 농취증의 부제출로 인하여 매각 불허가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 이때는 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몰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게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매수 신고를 하는 거야. 나는 자격이 없어. 난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을 내세웠어. 이게 발각이 됐어. 그러면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된다 이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발각 안 되면 그만인데 발각됐으면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보세요. 매각 장소의 질서 유지에 위반하는 때 이런 겁니다. 경매법정에서 다른 사람을 공갈협박하거나 담합하거나 그래서 정상적인 경쟁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행관이 퇴정명령을 발할 수 있죠. 퇴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쫓겨나기 전에 입찰표를 미리 냈어. A라는 사람이 쫓겨난 사람이 얘가 입찰표를 미리 냈어. 근데 해필 나중에 해가 열어봤더니 쫓겨나간 얘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야. 최고가 입찰자로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B가 있단 말고 얘는 아까 쫓겨나간 사람입니다. 얘한테 매각 허가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 매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매각 장소의 질서에 위배되는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때가 경매 절차의 5호 사유의 중단 의미 있을 때라고 했는데 5호 사유의 중단 의미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 가지죠? 뭐요? 최저 매각 가격 결정의 중단 의미 있을 때, 일괄 매각 결정의 중단 의미 있을 때, 또 뭐요?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의 중단 의미 있을 때 이겁니다. 실무상 이런 것은 엄청 많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